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우리가 계속 어쨌든 작년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계속 거기에 따라서 출렁출렁거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씩 순서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었고, 뭐 반도체가 있었고, 제약 바이오도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이 찾아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미국에서의 약값을 인하하겠다, 약값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여기에 따라서 울고 웃게 될 텐데 어떤 기업들은 그래도 좀 웃을 수 있고 버틸 수 있을지, 어떤 종목들은 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좀 피해야 할지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5월 들어서는 지금 계속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뭐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압박하고 그런 다음에 또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다음 타겟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잖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약값 인하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왜 다시냐? 1기 때도 이걸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1기 때도 미국 내에서 파는 가격, 이 약의 가격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물론 1기 때 그게 달성되지는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두 번째 취임했을 때 다시 이 카드를 꺼낸 겁니다. 자, 이러면서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길게 막 글을 썼습니다. 왜 낮춰야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구구절절 이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자, 골자는 이겁니다. 미국 내에서의 의약품 가격을 59%에서 80%, 아니 어쩌면 90%까지도 낮출 수 있다. 지금 미국에서 파는 약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비싸냐? 결국에는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빅파마들과 중간 유통사들이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이걸 비싸게 미국에서 팔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미국 회사들이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약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보급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이 보건복지부 같은 이런 정부와 협상을 하면서 오히려 건보댐, 건강보험, 우리는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빅파마들과 딜을 하면서 가격을 많이 낮춰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건강보험이 사보험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해외에서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걸 메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비싸게 팔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부족한 수익을 미국에서 충당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약값 인하를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약값 우리는 제일 싸게 살 거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뇨병 약 자디앙이라는 당뇨병 약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 달분, 30일분을 처방을 받아서 만약에 사게 되면요. 일본에서는 35달러에 살 수 있고요. 스위스에서는 70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보십시오. 10배가 차이 나게 611달러를 주고 미국에서는 이 약을 사서 복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최혜국 대우 약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MFN, Most Favored Nation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예를 들면 의약품 A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약이 독일에서는 10,000원에 팔리고 있고 뭐 프랑스에서는 8,000원에 팔리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6,000원에 팔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쫙 한번 시장 조사를 해보고 미국 우리는 그럼 제일 낮은 가격 캐나다에서 파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6,000원에 팔아라고 하는 강요를 하겠다, 압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약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겠죠. 이것을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자, 과연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이걸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법원, 사법부까지 가서 이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는 될지
이런 상황을 좀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추진 과정들을 살펴봐야 되니까 그 사이에는 어쨌든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많이 떨어졌죠.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웃고 울 것인가? 일단은 탑2,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여기에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크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은 미국 중심 직접 판매 비중이 높죠.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CMO,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생산을 하는 거에 따라 약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약을 낮춰라 이런 식으로 접근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오히려 위탁수 생산을 더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창출할 수 있는 싼 약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고가의 바이오 시밀러가 많이 있고 미국으로 직접 판매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타격이 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싼 약값을 추구하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미국 의존도가 낮고 제형 변경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CMO 사업 그리고 R&D 기반의 그런 기업들은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HK는 이노엔, K캡, 미국 수출보다 다른 동남아 쪽에 매출이 많고요. 대웅제약도 역시 팩스프라진이라고 해서 HK 이노엔과 같은 식도염 관련된 여기도 역시 신흥국 위주.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 알테오제는 기술 수출에 조금 더 주력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변동성이 덜할 수 있겠다. 반면에 조금 위험한 기업들은 미국 비중이 아무래도 높은 기업들, 미국에 직접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변동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코멘트들,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번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략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